안녕하세요. 오늘도 잠 못 드는 밤, 여러분의 곁을 지키는 그래놀라입니다. 여러분은 신뢰라는 단어의 무게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과 약속을 하고 믿음을 주고받습니다. 특히 결혼이라는 약속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의 곁을 지키겠다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맹세일 겁니다. 하지만 그 무거운 맹세가 종이 한 장보다 가볍게 찢겨나가는 순간을 목격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표정을 짓게 될까요? 10년도 20년도 아닌 평생을 약속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남이 되고 내가 서 있던 그 자리를 다른 누군가가 채우는데 고작 쌀밖에 걸리지 않는다면 그 차가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과연 제정신을 붙들고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겨울 살얼음판 위를 걷는 듯 위태로웠던 한 여자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청춘을 바쳐 일궈낸 가정이 가장 믿었던 사람들의 기만과 배신으로 얼룩졌을 때 그녀는 주저앉아 우는 대신 스스로 차라리 날카로운 얼음 조각이 되어 그들을 베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주 서늘하고도 그 무엇보다 뜨거운 그녀의 복수극. 지금 창밖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나요? 그렇다면 옷깃을 여미시고 그녀의 독백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법원 앞의 공기는 유난히 시리고 차가웠습니다. 달력을 보니 어느새 3월이 코앞인데 제 마음은 아직 한겨울 동토의 땅 한복판에 서 있는 것만 같았죠. 제 나이 48. 인생의 절반이 넘는 20년이라는 시간을 누군가의 아내로 그리고 누군가의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의 밥상을 차리고 밤에 눈을 감을 때까지 시댁 식구들의 뒤치다꺼리를 하며 보냈던 그 치열했던 시간들. 그런데 그 모든 세월이 법원 판결문 한 장, 그리고 이혼이라는 두 글자로 정리되는 데는 10분도 채 걸리지 않더군요. 법원의 육중한 나무문을 밀고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제 전남편 윤태수 씨. 그는 법원을 나서자마자 양복 안주머니에서 담배를 하나 꺼내 물었습니다. 마치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기라도 한 듯 아주 홀가분한 표정으로 연기를 내뱉더군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입안에서 맴돌던 하지만 결혼 생활 내내 차마 뱉지 못했던 말들이 목구멍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여보, 아니 윤태수 씨.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귀찮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또? 다 끝났잖아. 정말 이게 최선이었어요? 저는 울음을 삼키며 물었습니다. 20년이에요. 당신 사업 말아먹고 빚더미에 앉았을 때 내가 우리 친정집 전세금까지 빼서 갚아줬던 그 세월이 당신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었나요? 그는 잠시 미간을 찌푸리는가 싶더니 이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 좀 구질구질하게 왜 이래?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다 끝난 마당에 과거 타령 좀 그만해. 위자료도 줬고 재산 분할도 깔끔하게 했잖아.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너나 나나 안 맞는 옷 입고 사느라 고생했으니 이제 각자 갈 길 가자고. 나 바빠서 간단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그동안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가 없었습니다. 그는 대기하고 있던 택시를 잡아타고 황급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뒤에서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사람처럼 도망치듯 말이죠. 저는 멀어지는 택시 꽁무니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저 사람을 저토록 급하게 만들었을까? 단지 나와의 결혼 생활이 지겨워서였을까? 아니면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그때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의 그 조급함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말이죠. 그로부터 정확히 4일 뒤였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웃고 떠드는데 제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테이블 위에 놓인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친구 혜정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가웠을 이름인데 그날따라 왠지 모를 불길함이 엄습했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너 지금 어디니? 혜정이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나? 집이지.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너 아직 소식 못 들었구나. 진짜 이걸 말해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무슨 소식? 뜸들이지 말고 말해봐.
진짜 놀라지 말고 들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윤태수 그 인간 말이야. 혜정이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폭탄 같은 말을 던졌습니다. 오늘 혼인신고 했대. 순간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숨이 턱 막혀왔습니다. 뭐라고? 혼인신고? 누구랑? 우리가 이혼한 지 4일밖에 안 됐는데? 그래, 4일. 나도 믿기지가 않는다. 상대는 네가 예전부터 찜찜해했던 그 여자 있잖아. 정세린인가 뭔가 하는. 정세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바닥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세린. 전 남편의 대학 후배라며 오빠 동생 사이라며 뻔질나게 우리 부부 사이에 끼어들던 여자. 명절이면 선물 들고 찾아와 시어머니의 비위를 맞추고 부부 동반 모임에도 눈치 없이 따라 나와 제 속을 뒤집어 놓던 그 여자. 세상에, 식만 안 올렸지. 이미 살림 합쳤다더라. 너 이혼 도장 찍기만 기다렸던 거야. 그 인간들. 혜정이의 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와서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하하하.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4일. 고작 4일이었습니다. 내가 20년을 바쳐 지켜온 아내의 자리가 다른 여자로 대체되는데 걸린 시간이 말입니다. 그동안 그냥 아끼는 후배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냐라며 저를 의부증 환자 취급했던 전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게 연기였고 기만이었던 겁니다. 내가 시댁 빚 갚느라 마트 떨이 코너를 기웃거릴 때 그들은 내 등골을 뺀 돈으로 호텔을 가고 명품을 휘두르며 미래를 즐겼겠구나. 내 인내는 그들에게 그저 호구의 헌신이었구나.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여자는 퉁퉁 부은 눈에 푸석한 피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초라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만큼은 시퍼렇게 살아있었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슬픔? 아니요. 그건 명백한 분노였습니다. 나 한서연이라는 인간의 삶 전체를 부정당한 기분.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아 울기만 한다면 저는 평생 그들의 비웃음거리로 남을 테니까요. 저는 눈물을 닦는 대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들어가 책상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서류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20년 동안 전 남편과 함께 운영해온, 아니, 사실상 제가 피와 땀으로 키워온 회사 청솔물산의 비밀 정보가 들어있었습니다. 표지를 넘기는 제 손끝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래, 윤태수, 그리고 너희 가족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다짐했습니다. 내 인생을 짓밟고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자. 내가 받은 모욕 이자까지 쳐서 돌려줄 테니까.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청솔물산. 직원 수 50명의 중소기업이지만 이 바닥에서는 탄탄하기로 소문난 유통회사입니다. 사람들은 이 회사가 전 남편 윤태수의 능력으로 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전 남편이 사장님 소리 들으며 골프나 치러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닐 때 거래처 사장님들 술 시중을 들고 밤새워 견적서를 쓰고 창고에서 재고 정리를 한 건 모두 저였습니다. 회사는 제 피와 땀으로 만든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 안에 아직 도려내지 못한 암적인 존재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신우이 윤미정 대리였습니다. 윤미정. 그녀는 전 남편의 여동생이자 제겐 10년 넘게 눈알 가시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빠가 사장이니 회사가 제 집 안방인 줄 아는 여자였죠. 올케 언니, 나 오늘 좀 늦어. 머리 좀 하고 갈게. 언니, 나 카드값 좀 메워줘. 오빠한테는 비밀로 하고. 그녀에게 저는 직장 상사가 아니라 돈 나오는 지갑이자 만만한 하녀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라졌습니다. 그녀의 뒷배였던 오빠는 떠났고 그녀를 감싸주던 올케는 이제 남이 되었습니다. 저는 회계팀장을 조용히 호출했습니다. 팀장님, 지난 3년치 입출금 내역이랑 윤미정 대리법인 카드 사용 내역 전부 가져오세요. 하나도 빠짐없이. 네? 3년치를 전부요? 알겠습니다. 회계팀장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제 서슬퍼런 눈빛을 보고는 군말 없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저는 집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장부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지날수록 제 입에서는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정말 대단하네, 윤미정. 역시나 썩은 내가 진동을 하더군요. 신우이가 담당한다고 큰소리치던 주요 거래처 3곳. 그곳에서 들어와야 할 대금의 30%가량이 회사가 아닌 신우이의 개인 계좌로 입금되고 있었습니다. 내역을 맞춰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미정 씨 통장으로 입금하면 5% 할인해 드립니다. 거래처 사장님들에게 이런 식으로 뒷돈을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명백한 업무상 횡령. 그리고 배임 행위였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법인카드 내역서는 그야말로 그녀의 화려한 사생활 일기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청담동 피부과 300만 원, 명품 구두 120만 원, 고급 오마카세 50만 원, 심지어 주말에 친구들과 놀러간 호텔 스위트룸 숙박비까지 법인카드로 긁어댔더군요. 업무 연관성? 단 1%도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이걸 몰랐던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눈 감아 주었던 겁니다. 왜냐고요? 그녀가 시어머니의 끔찍한 사랑을 받는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건드렸다가는 집안이 뒤집어지고 남편과 싸우게 될 게 뻔했으니까요. 가족이니까 내가 좀 더 참으면 되니까라며 덮어두었던 그 썩은 환부들이 이제 와서 보니 제 살을 파먹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집안은 남의 집안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제가 참아야 할 이유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빨간 펜을 들어 문제가 되는 내역들에 하나하나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종이가 찢어질 듯 강하게. 윤미정, 내가 누려온 그 호사스러운 날들 오늘로 끝이야. 오전 11시가 다 되어서야 복도 저편에서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신우이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테이크아웃 커피잔을 들고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사무실로 들어오더군요. 지각을 하고도 미안한 기색은커녕 너무나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윤미정 대리, 지금 당장 내 방으로 와요. 잠시 후 노크도 없이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왜요, 언니? 나 지금 막 왔는데. 숨 돌릴 틈은 줘야죠. 신우이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다리를 꼬았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에는 여전히 만만한 올케를 대하는 거만함이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읽고 있던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고 차갑게 식은 눈으로 그녀를 응시했습니다. 윤미정 대리. 왜 자꾸 정색을 하고 그래요? 무섭게. 호칭 똑바로 해. 난 이제 네 언니가 아니라 이 회사의 대표이사야. 제 말에 신우이가 멈칫했습니다. 뭐요? 대표이사? 참나 이혼했다고 유세 떨어요 지금? 그리고 윤미정 씨, 당신 오늘부로 해고야. 순간 신우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져졌습니다. 마치 외계어를 들은 사람처럼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해고? 지금 농담해요? 내가 누군지 몰라? 나 여기 창립 멤버야. 오빠 동생이라고. 창립 멤버? 착각하지 마. 넌 그냥 오빠 믿고 들어와서 기생하던 식충이었을 뿐이야. 식충이? 야, 한서연, 너 말 다 했어? 신우이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책상 위에 쌓아둔 서류 뭉치를 그녀 앞으로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으로 흩어지며 그녀의 죄악들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뭔데요? 네가 지난 3년 동안 개인 계좌로 빼돌린 회사 자금 내역, 법인카드로 명품 사고, 피부과 다니고, 친구들 밥 사준 내역, 그리고 근무 시간에 쇼핑몰 접속하느라 업무 방해한 로그 기록까지 다 여기 있어. 신우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손이 떨리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합계가 대략 1억 8천만 원이 넘네, 윤미정 씨. 아니 이건 오빠도 다 아는 내용이에요. 오빠가 나 용돈 부족하다고 쓰라고 한 거라고요. 가족끼리 왜 이래 진짜 쪼잔하게. 가족?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누가 가족이지? 너희 오빠랑 나는 남남이 됐어. 법적으로 완벽한 타인. 그러니까 너랑 나도 이제 아무 관계 아니야. 남은 건 대표이사와 횡령을 저지른 범죄자, 그 관계뿐이지. 제 서늘한 목소리에 신우이는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업무상 횡령, 그리고 배임. 이것만으로도 넌 해고가 아니라 감방에 가야 해. 감방? 퇴직금? 어림도 없지. 횡령금이랑 상계 처리할 거고 부족한 금액은 민사소송 걸어서 끝까지 받아낼 거야. 내 명의로 된 오피스텔 차압 들어갈 준비 다 끝났어. 언니, 아니 대표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줘요.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던 그녀가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비굴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일지 않았습니다. 이 손 놔. 그리고 당장 내 방에서 나가. 보안팀 부르기 전에. 두고 봐.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엄마한테 다 잃을 거야. 오빠한테도 말할 거라고. 신우이는 악을 쓰며 사무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보안팀이죠? 지금 윤미정 씨 나갑니다. 회사 출입증 회수하고 다시는 건물 안에 발도 못 들이게 하세요. 짐은 택배로 보내준다고 하고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가슴속이 뻥 뚫리는 듯한 짜릿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자마자 제 개인 휴대전화에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는 전 시어머니. 차단하지 않은 제 실수였지만 저는 마지막으로 그들의 밑바닥을 확인하고 싶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야, 한서연. 수화기를 귀에서 떼어야 할 정도로 고막을 찢을 듯한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강복자 여사. 그녀는 평생 저를 돈 벌어오는 며느리이자 감정 쓰레기통으로 취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네가 사람이니?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래? 어떻게 가족 등에 칼을 꽂아? 그녀는 숨도 쉬지 않고 악담을 퍼부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시고 말씀하세요. 혈압 오르시겠어요? 진정?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내 딸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해놓고 내가 발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 피눈물은 제가 흘렸죠. 지난 20년 동안. 뭐? 이 못된 년. 연봉 5억이나 되는 능력 있는 애를 내가 질투나서 자른 거잖아. 우리 미정이가 나가면 네 회사 망할 줄 알아? 기가 찼습니다. 연봉 5억이라니. 신우이가 집에서 얼마나 허풍을 떨어놨는지 짐작이 가더군요. 실제로는 연봉 3천만 원도 안 되는 주제에 회사 돈을 훔쳐서 엄마 용돈 챙겨주고 명품 사주면서 능력 있는 척을 했던 겁니다. 어머니는 그 돈이 다 제 주머니에서 나온 줄도 모르고 딸 자랑에 여념이 없으셨던 거죠. 어머니, 아니 강 여사님 착각이 심하시네요. 뭐라고? 따님이 연봉 5억이라고요? 미정 씨, 회사에서 월급 루팡이었어요. 일은 안 하고 쇼핑만 하다가 걸렸다고요? 거짓말 마. 우리 애가 얼마나 성실한데? 그리고 잘린 이유는 질투가 아니라 도둑질 때문입니다. 회사 돈 1억 8천을 훔쳤다고요? 증거 다 있습니다. 도둑질? 우리 미정이가 그럴 리 없어. 내가 모함하는 거야. 억울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라고 전해주세요. 저는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러 가는 길이니까. 경찰서? 너 진짜 독하다. 그래도 20년 정이 있지. 어떻게 신우이를 감방에 보낼 생각을 하니? 정? 가족?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바람나서 딴 살림 차릴 때 어머니도 알고 계셨잖아요. 제가 울면서 하소연했을 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죠?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내가 못나서 그런 거다 라며 두둔하셨죠? 그게 가족인가요? 제 차가운 일갈에 수화기 넘어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리 뻔뻔한 사람이라도 할 말이 없었겠죠. 이제 와서 가족 타령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남남입니다.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스토킹으로 신고하기 전에. 뚝! 저는 전화를 끊고 미련 없이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평생 시댁의 그림자에 눌려 숨죽여 살았던 한서연은 이제 없었습니다. 나는 나를 지키기 위해 가장 독한 마음을 먹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누구의 편이었을까요? 당연히 진실의 편이었습니다. 저를 버리고 떠난 전 남편의 새로운 사랑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더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그 여자, 정세린. 그녀는 저와는 달랐습니다. 저는 시댁의 빚을 갚아주고 전 남편 기죽지 말라고 최고급 양복을 해입히면서도 정작 제 옷 한 벌 사는 건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녀는 전 남편을 남편이 아닌 돈 나오는 ATM 기계로 여겼다고 합니다. 어느 날 지인이 전해준 이야기는 가관이었습니다. 오빠, 나 이번에 에르메스 가방 신상 나왔는데 사주라. 내 친구 남편은 사줬대. 여보, 이번 달 카드값만 2천만 원이야. 나 이제 회사에서 배당금만 받는데 이렇게 쓰면 감당이 안 돼. 뭐? 감당이 안 돼? 자기가 나 사랑한다며. 전 부인은 돈 잘 벌어서 자기가 떵떵거리고 살았다며? 왜 나한테는 그만큼 못 해줘?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어? 그녀는 전 남편의 카드로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는 쇼핑을 하고 그것도 모자라 몰래 친정엄마에게 매달 200만 원씩 송금하다가 들통이 났다고 합니다. 게다가 시어머니에겐 더 가혹했습니다. 명절에 찾아오기는커녕 시어머니가 전화하면 어머니 저 지금 바빠요. 용건만 간단히요 라며 툭 끊어버리기 일쑤였죠. 시어머니는 그제야 땅을 치고 후회했을 겁니다. 자신이 구박하던 며느리가 얼마나 헌신적이었는지, 자신이 예뻐하던 그 여우 같은 새 며느리가 얼마나 표독스러운지 뼈저리게 느꼈겠죠. 전 남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묵묵히 곁을 지키며 자신의 무능을 덮어주던 조강지처가 사라지자 그에게 남은 건 텅 빈 통장과 감당할 수 없는 카드빚, 그리고 매일같이 싸워대는 고부 갈등뿐이었습니다. 신우이의 몰락도 통쾌했습니다. 우리 회사에서 쫓겨난 그녀는 경쟁사인 한별유통에 경력직으로 입사했습니다. 면접 때 우리 회사에서의 성과를 잔뜩 부풀려 말했겠죠. 하지만 그녀는 몰랐습니다. 그 성과들이 사실은 제가 밤새워 수정해주고 뒤에서 거래처 사장님들께 고개 숙여가며 만들어준 것이었다는 사실을요. 제 보호막이 사라지자 그녀의 무능력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중요한 계약 서류에 숫자를 0 하나 더 붙여서 회사에 수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입사 3개월 만에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이 바닥에 소문이 파다하게 나서 이제 그녀를 받아줄 회사는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불행을 빌었던 건 아니지만 그들이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꼴을 보니 인과응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으려다 끈질기게 울리는 벨소리에 소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자니? 나야, 태수. 술에 잔뜩 취해 혀가 꼬인 목소리. 전 남편이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분노조차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사람은 정말 고쳐 쓰는 게 아니라더니 끝까지 비겁하고 이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누구시죠? 전 그런 사람 모르는데요. 서연아, 그러지 말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쳤었나 봐. 그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랑은 못 살겠어. 이혼할 거야.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우리 좋았잖아. 응? 좋았다고요? 누가요? 당신 혼자 좋았겠죠. 엄마도 너 보고 싶어서 알아놓으셨어. 미정이도 반성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요? 내가 다 정리하고 돌아갈게.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잘할게.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윤태수 씨,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없으니 생활비가 끊기고 집안꼴이 말이 아니게 되니까 이제 와서 가사 도우미이자 지갑이 필요해진 거잖아요. 아, 아니야. 난 정말 너를 내 이름 부르지 마. 소름 끼치니까. 저는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혼? 하든 말든 당신 알아서 해. 근데 그 여자 독해서 절대 빈손으로 안 나갈걸? 위자료 2억 청구했다는 소문 들리던데 당신 그 돈 없잖아. 결국 그 집 팔아야겠네? 그걸 네가 어떻게... 이 바닥 좁아. 소문 다 났어. 바보같이 당하고만 살지 말고 정신 차려. 서연아, 제발 한 번만 도와줘. 도와달라고? 당신들이 나한테 했던 짓을 기억한다면 감히 그런 말 못할 텐데. 다시는 내 번호 누르지 마. 당신들이 불행해져서 바닥을 기든 말든 길거리에 나앉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야. 서연아. 나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하니까. 내 찬란한 앞날에 얼씬도 하지 말고 꺼져. 저는 전화를 끊고 번호를 영구 차단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긴 터널을 빠져나온 기분이었습니다. 그들을 내 인생에서 완전히 도려내고 나니 비로소 제가 보였습니다. 그 후로 1년이 지났습니다. 청솔물산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가족 리스크가 사라진 회사는 창사 이래 최고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저는 직원들에게 존경받는 리더가 되었고 업계에서도 인정받는 여성 CEO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제가 저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주말이면 오롯이 나를 위해 꽃을 사고 듣고 싶었던 음악을 듣고 맛있는 요리를 해 먹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씁니다. 이 평범하고 소중한 행복을 왜 진작 누리지 못했을까요?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그 4일간의 충격적인 배신이 없었다면 나는 여전히 그들의 노예로 살고 있었을까? 어쩌면 그 배신은 신이 내게 준 마지막 기회였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만 너 자신을 위해 살라는 신호였겠죠.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 때문에 썩어 들어가고 계신가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정이라는 핑계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과감하게 끊어내십시오. 썩은 가지를 쳐내야 비로소 새순이 돋아나고 진짜 내 인생의 꽃이 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저처럼 너무 늦지 않게 부디 자신을 가장 먼저 지키는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아내, 며느리이기 이전에 스스로 빛나는 고귀한 사람이니까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얼어붙은 마음에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디 오늘 밤은 그 누구보다 편안하고 따뜻하게 온전히 당신만을 위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이 결국엔 여러분을 더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걸음이 될 테니까요. 지금까지 여러분의 새벽을 함께하는 글의 놀라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